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재민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해 만든 1.3km 해저 터널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열고 있는데요. 경북은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쟁이 아닌 대책을 바라는 포항 지역의 분위기와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 결과 오늘 인터뷰에서 짚어보고요.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칠곡분기점 부근에서 1km 정도 정체에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방향인 부산 방향으로는 서울 경기 부근만 막히고 이외에는 제속도 내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옥포분기점에서 1km 정도 차간 거리 당겨서 이동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입니다. 대봉교 지하차도에서 가다서다 반복하겠고요.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지나시는 분들 신호 2-3번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로 현풍 방향으로는 명곡터널 입구에서 지체되겠고요. 같은 방향으로 수목원 지하차도 일대 밀림과 풀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동북로 위로는 복현오거리에서 산격중학교 3거리 방향으로 복현오거리 지나자마자 막히겠고요. 상화로 수목원 3거리에서 유천내거리 방향으로 교통량 많아 다소 답답하게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서 밤에 그치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더위는 주춤하지만 습도가 조금 높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안동 26도, 포항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9.8도, 습도는 94%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지난 주말 대구에서는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제 참가자들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로 전명 문제를 두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의 공권력 충돌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후폭풍도 거센데요. 홍주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에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퀴어 축제를 불법 도로 점거 사태로 규정했는데요. 홍 시장은 지난 19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도로 조명 허가가 의제된다는 조항은 우리 법률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퀴어 축제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도 타당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대구경찰청은 도로상 퀴어 축제 허용에 대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차례 내부 회의를 거쳤고 경찰청 본청에도 보고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지휘부 회의를 통해 퀴어 축제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내 시내버스 우회 요청을 했으나 대구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경찰의 주장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또 과거 법원 판례 등을 참고했을 때 도로 전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건 사실상 집회 허가제 논란으로 퍼질 수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네,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이었는데요.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대구시가 오늘 오후 2시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지역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2차 사업 설명회를 엽니다. 대구시와 지역 기업 간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서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신공항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추진 절차, 사업 추진 구조, 향후 추진 일정을 비롯해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신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건설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별도의 국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종전부지 개발로 사업비를 충당하는데요. 이번 사업 설명회는 대구시 대신 군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할 사업대행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열렸습니다. 사업대행자는 공공주도 방식의 공동출자법인 설립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시행자가 지분의 50%를 넘어야 합니다. 특히 신공항 특별법에는 사업 시행자가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기업의 참여를 우대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기업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이 2차 사업 설명회인데 새롭게 공개되는 내용도 있나요? 네, 눈에 띄는 점은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시민 펀드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성장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는 게 대구시의 목표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한강 이남 최대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서문시장으로 진입하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을 넓히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대합실을 증축하고 연결 통로도 새롭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대합실 증축 관련 실시 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네. 서문시장역 이용객은 많은데요. 대합실이 좀 좁아가지고 불편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서문시장역의 일평균 이용객이 12,232명인데요. 네. 이는 3호선 전체 일평균 이용객의 9%에 달합니다. 또 3호선 전체 역사의 일평균 이용객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역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 우려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월 설 연휴를 맞아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역사 확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지방대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 예비 지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5개 대학이 선정됐는데요. 지역에서는 안동대, 경북도립대, 포스텍, 한동대가 선정됐고 대구권 대학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대구교육대와 통합을 이루지 못한 경북대와 영남이공대와 통합안을 제시한 영남대, 계명문화대와 통폐합키로 한 계명대, 연합글로컬대학 모델을 제시한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가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예비 선정 대학들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받아 평가한 뒤 10월 중 10개 안팎의 글로컬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경북 지역의 3개 대학이 또 예비 대학에 지정이 된 만큼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용택입니다. 헌혈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 510회 정도 헌혈을 했는데 이번 헌혈왕을 뽑아주셔서 감사함을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백혈병 환자가 같은 반에 있었습니다. 반에 친구가 백혈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헌혈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를 피를 뽑아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가슴이 뿌듯합니다. 공직 생활을 끝나고 33년 6개월 하고 지금 현재는 중고등학교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새벽에 출국에 함주산에 올라갔다 내려와갖고 아침을 먹고 한 9시 되게 헬스장에 가면 오전에 헬스하고 시간이 있으면 또 자전거도 타고 그래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 헌혈을 하겠습니까? 제가 헌혈할 수 있는 시간은 4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때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헌혈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아니겠습니까? 헌혈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해 만든 대저터널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포항 죽도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 결과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포항 죽도시장이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인데 지난 주말 모습을 보니까 많이 한산하더라고요. 상인들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요. 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죽도시장은 경북뿐만 아니라 동해안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또 특히 어시장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 경북에 수산물을 거의 다 공급하는 곳인데, 이곳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후에 그야말로 근심이 가득해졌고, 또 방류 전이라 하더라도 언제부턴가 이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돼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방류 후에는 과연 어떤 피해가 올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시험 방류 중이라고 하니 이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 문제가 더욱 체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죽도시장 상인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요. 하루 이틀 손님이 없는 거야 이야기했지만 일주일 내내 없고 이러면 좀 힘이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걸 체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여야가 오염수 방류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여야가 그야말로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는 민주당 정부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동안 어떤 사전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거기서 나온 보고서가 문제 없다는 내용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또 그동안 정부가 바뀌었고 또 대통령이 다소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특히 대구 경북권의 많은 지자체가 거의 침묵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갑자기 민주당은 시민사회가 함께 총동원으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정당의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이 됐는데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네. 어떤 이 문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환경단체나 이해관계자의 어떤 전유물이 아닌 이상은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공동현안에 대처하는 협치하는 목소리를 내야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인데 늘 바닷물을 마실 수 있다 없다 이런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한심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주요 내용들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예, 환경운동연합이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1,000명 중에 85.4%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연령이나 성비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반대 의견이 고르게 분포됐는데 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우리 국민의 80%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또 방류가 되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도 72%나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우리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든 안 되든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나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 개요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무선 100% ARS 자동응답 조사로 응답률은 2.7%, 표본 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이어갈게요. 정부는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수산물 수입 규제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수산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나요? 예, 우리나라는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보다 더 확대된 수입 금지를 계속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현재보다 더 강화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의견이 61.6%였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조치만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은 23.4%였고요. 네. 그러므로 수입 금지 의견이 대다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은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네. 국내 수산업이 어떤 정말 큰 영향을 받을 것은 정말 명확하고 어민들이 이런 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지금 지자체들마다 대응을 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경북도나 포항시 이 아마 가장 밀접한 관련을 네. 가진 지자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경북도나 포항시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뭐 과거에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어떤 경우라도 이 방류를 규탄하고 저지하겠다라는 결의를 다졌었는데 네. 그 현재 그동안에 뭐 어떤 현실적인 대책을 세웠는가를 살펴보면 대체로 보면은 이제 방사능 측정 장비를 이제 사서 네. 이제 원산지 검사를 하고 이런 조사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거의 다의 어떤 대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울진, 영덕, 포항, 경주 등 동해안에 접해 있는 의회들이 네. 반대 결의문 같은 걸 채택하지 않았어요. 저희들 바람으로는 이런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좀 일본 정부에도 알리고 여론을 확산시키고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걸 촉구했지만 네. 대구 경북 지자체들의 입장은 좀 미온적이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에 조금 더 주안을 두고 있다. 제대로 된 네. 대책,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봅니다. 비슷비슷할 뿐이고 네. 뭐 어떤 식의 구체적인 대책들은 별로 없지 않나, 손을 놓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오염수 방출 1일 브리핑 또 반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포항 지역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몸에 와닿게끔 시민들과 자주 소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정보들이 더 있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미 언제부턴가 지금 수산물을 먹는 게 맞아요, 맞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당연히 먹어야 되고 네.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염수를 마시느냐 마느냐의 공방이나 뭐 우리 수산물이 또 너무 위험해서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식의 과도한 어떤 호들갑은 별로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산물이 문제가 없었고 네. 또 앞으로 안전한 수산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한반도 주변 바다 영향은 어떤지 아주 이런 데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후쿠시마 인근 지역 바닷물과 생물에 대한 어떤 향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당연히 앞으로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해양 투기와 관련한 여러 국제 협약에 근거해서 네. 우리 정부의 어떤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서 이제 향후에 다음 문제가 생길 때도 원칙적인 어떤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이미 일어난 네. 일을 수습하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방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는
하는데요.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 계속 펼쳐 나가 주실 거죠? 예, 뭐 어떤 식으로든 활동을 해야 될 것인데 네. 현재 뭐 워낙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될까 네. 이런 건 진짜 정부에서 믿을 만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도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기 사무국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상임위원장 없는 경북 정치권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경북 정치권은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감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경북 정치권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국회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 가운데 나이 순으로 선출하는데요. 네. 현재 경북 정치권에는 초선 7명, 재선 6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 탓에 상임위원장도 배출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취소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데요. 이에 국회의원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경북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과 달리 정치력은 허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은 전체 17명인데요. 부산과 경남이 각 4명, 대구, 경기, 충북이 각 2명, 울산, 강원 비례대표가 각 1명입니다. 네, 심장은 심장인데 이렇게 허약해서 어디 피를 잘 뿜어내겠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경북에서 상임위원장이 나오지 않은 게 사실상 처음이라니 이거 뼈아픈 대목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치러진 13대 총선부터 경북은 꾸준히 상임위원장을 배출했습니다. 1988년 13대 국회 출범부터 2020년 20대 국회 종료까지 무려 32년 동안이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15대 국회에서 재경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20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요. 경북은 임기마다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출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 명맥이 끊겼습니다. 네, 이 경북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그 3선 의원이 사라진 까닭은 뭘까요? 네, 이 역시 보수의 심장이라는 수식어와 연관되는데요. 경북은 국회의원 개인의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더 높은 보수 초강세 지역입니다. 네. 이에 따라 최근 총선 때마다 물갈이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올해 초 매일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경북 의원 13명 중 1명을 제외한 12명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았습니다. 결국 초선을 재선을 3선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사상 첫 상임위원장 영명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내년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재선 의원들이 6명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석기, 김희국, 이만희, 김정재, 송원석, 이미자 의원 등 모두 6명이 내년 4월 총선에서 3선을 노립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친윤계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경북이 과거 화려했던 정치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들 가운데 옥석을 가려 중진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울러 이들 재선 의원 스스로도 존재감을 키워 3선 상임위원장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와 자객 공천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을 점검하고 있지만 대구 경북 정치권에선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 평가가 사실상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현역 의원들이 좀 긴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개 조광특위 가동은 총선 공천 국면의 시작이라고 해석되는데요. 조광특위로 사고 당협위원장을 채운 뒤 당무감사를 통해 전국 253개 당협의 경쟁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대구 경북은 당협위원장이 모두 현역 국회의원들인데요. 당무감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재공천을 받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더욱이 대구 경북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들이 대거 공천된다는 검사 공천설이 무성한 지역인데요. 이에 현역 의원들은 2016년 19대 총선 당시 친박계 공천이 되풀이될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 시도민들의 관심도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2016년 19대 총선에서 진박, 감별사 논란으로 친박계 후보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던 사실 아마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현역 의원들이 바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으로선 내년 22대 총선과 2016년 19대 총선이 닮은 꼴이라고 분석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유권자에게 중간 평가를 받는다는 게 똑같다는 건데요. 이미 두 선거가 유사하다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을 1년 앞두고도 TK 물갈이론과 친박계 강요 탈취설이 무성했는데요. 당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자 당 지도부와 박근혜 청와대는 음모론 또는 억측으로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최근 TK 검사 공천설이 거세게이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천만의 말씀이라고 부인한 것과 사실상 판박인데요. 하지만 총선이 임박하자 진박 감별사 논란까지 대두되며 친박계 후보가 대거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현역 의원들이 좀 곤두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 친박계 후보들이 진짜 친박, 즉 진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공천을 받았듯이 이번에도 친윤계 후보들이 자객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시기는 총선을 6개월 앞둔 11월 전후로 예상됩니다. 2015년에도 그렇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16년 총선과 내년 총선이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는 TK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과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존재했습니다. 즉 TK 친박계가 TK 비박계의 물갈이를 시도한 건데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내년 총선 공천을 주도할 친윤계 핵심엔 TK 출신이 없습니다. 네. 이에 과거처럼 자객 공천을 시도할 경우 지역민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평가 그리고 자객 공천까지 오늘 키워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